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위의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문연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모두 건승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보고를 위해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계획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복지정책과 업무입니다. 다 함께 행복을 나누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증진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보건단체를 지원하고 예우를 다하며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확대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민관협력사업과 돌봄체계 활성화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과 행여자 귀양여비 지급, 무연고, 행여 사망자, 장래 지원 등 소외계층 보호에 힘쓰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재해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 100세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제공과 기초연금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 지원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향상 및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자활 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 여건에 따라 임차료 및 자가 가구 보수 비용을 지급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원 행위 계도 및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다섯 번째, 수혜자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생활보장 서비스 추진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건강을 확보하고 의료급여 이용자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의료급여를 관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실 있는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로 기초가 튼튼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실시 등을 통해 급여의 적정성 등 복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희망을 주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운영 및 통합 사례 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긴급 지원 사업,
희망 2040 등을 통해 위기상황 구민에게 신속한 대처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를 제공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재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여성가족과 업무입니다. 여덟 번째, 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여성 친화 도시 구현입니다. 구민과 공감하고 소통해 나가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바닥등 설치 및 무인 택배함 운영, 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출산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와 가족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양육 부모 등을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신뢰받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급식 지원 강화와 방과 후 돌봄 제공을 통해 위기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등을 추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번째,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공공 아동 보호 체계 조성입니다.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이아동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보호 대상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및 보호자 간 면접 교섭 지원을 통해 조속한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째,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통한 복지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과 업무입니다. 13번째,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및 자연환경 부전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정 방문 컨설팅, 탄소 포인트제 가입 등 녹색 생활 실천 운동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고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 포획 보상금 지급,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아울러 농작물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철망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환경오염원 중점 관리로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가정용 조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서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수질오염원 사전관리 및 수질 안정성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관리 실태 점검 및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 개방화장실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시민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소의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취수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인하수 처리시설 내부 청소 안내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질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자율 참여 청소 전개와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참여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대형 폐기물 등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계도활동과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운영,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째,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품과 음식 폐기물 수거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와 평가로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의 수거 시스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폐형광 등 투명 페트병, 폐가전제품 등 재활용품 수거함과 공동주택 음식 폐기물 RFID 종량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 사업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공원 녹지과 업무입니다. 18번째 품격 있는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원 내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 및 쾌적성을 확보하여 연중 양질의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대 어린이 공원에 노후화된 산책로 및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숲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산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번째, 3대가 즐겨 찾는 행복한 공원 조성입니다. 지방 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 노후시설 교체 및 신규 놀이기구 설치 등 안녕 3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놀이시설, 파쿠라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포장 정비, 공원 등 설치, 수목전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어린이 공원 조성 및 중마을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3대가 소통할 수 있는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번째, 화목한 도시숲 특색 있는 꽃도시 조성입니다. 도심과 숲을 연결하는 도시 내 다층 구조의 연결 녹지 조성, 곡사 및 생육 불량, 가로수 관목 정비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가로수 전전공사, 가로수 해충 방제 수간주사, 가로 녹지 정비 공사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수 유지 관리와 중교로 거리형 화분 설치 및 양육장 운영 관리 등을 통해 계절별 꽃이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꽃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 조성 및 보호 관리입니다. 숲길 정비, 탄소 중립 도시숲 조성, 산림 병충해 방제, 숲 가꾸기, 보호수 정비 등의 사업을 통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사방사업 및 인도 관리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봄과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불 취약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산불 진화 역량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 추진 과제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구조의 변화와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 약화 등으로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세대의 일시재가, 주거 편의, 아동 지원, 영양급식 서비스 등 돌봄 기본 사업을 실시하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돌봄 사업, 건강의료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사회복지과 중구 돋보기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경기 침체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유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감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 밀착업종 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중구 돋보기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약국, 검침원 등 주민 밀착업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여성가족과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복합 기능을 갖춘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를 선화동 1원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 규모로 지하 주차장과 1, 2층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3, 4, 5층에는 청소년 종합복지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선화용도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환경과 1호 투명 페트병 교환 사업입니다.
섬유 원료로 이용되는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인 투명 페트병의 수거율을 높이고자 1호 투명 페트병 교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료 및 생수가 담겨졌던 투명 페트병을 동행정부센터에 가져오시면 규격에 상관없이 병 15개당 종량제 봉투 5리터 한 장을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구민들이 교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페트병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9조 공원 녹지과 꽃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화목한 도시 중구 조성을 위한 꽃나무 식재지의 양적, 질적 확충 등을 위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 난간 등 도로 구조물을 활용 주요 생활권 내 도로에 계절별 꽃 화분을 설치해 보행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 및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꽃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이 살기 좋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복지환경 국장님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페이지 131페이지 두 번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여기 사업 중에 대전형 지역사회 돌봄, 행복 동행과 스마트 돌봄 사업 중에 돌봄 로봇 그리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스마트 돌봄 그 도시 조성 관련된 내용을 지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 2022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이미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한번 해봤고 인공 AI 스피커 활용 스마트 돌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돌봄 대상자들 그 정서적인 돌봄이라든지 혹시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제공을 위해서 실시를 했었고요. 4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대전형 통합돌봄 인전 5대 인전 기본 돌봄 사업 중에 하나로 대전형 스마트 돌봄 도시 조성을 통한 그 인공지능 그 말동무 돌봄 로봇이라든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행했던 그 스마트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그 IoT 기반으로 한 그 스마트 안심 사업을 통한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기 특화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돌봄 사업 중에 돌봄 로봇이라는 게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로봇들을 가정의 40가구에 제공을 한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말동무 돌봄 로봇은 가끔 보면 이제 지니 같은 그 SK라든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러한 스피커 통한 저렇게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 같고요. 아,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네, 건가요? 보통 근데 인형이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모양은 이제 로봇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네. 말이 나오는 스피커가 있지만 모양 형태는 이제 그 인형 형태로 아, 예를 든다면은 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그 꿈돌이로 이렇게 돼 있다는 인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스마트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표현을 말동무 돌봄 로봇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자치구별로 지금 10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요 사업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동무를 하는 이 돌봄 로봇이 네. 활용이 어렵지는 않나요? 사용 관련돼서는 아마도 그 어르신들이 다루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네, 접근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민간협력이라고 지금 민간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희들이 지금 이미 그 돌봄 관련된 거점 복지관에서 지금 사실은 6개 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복지관들과 민간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6개 거점 복지관은 어디인가요? 지금 그 종합사회복지관 4곳 하고요. 예를 들어 중촌사회복지관, 부모사회복지관 등 4곳 하고 네. 그리고 시립종합복지관 하고요. 그리고 대전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거점 복지관으로 해서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하고 있는 활동과 그런 자원 연계를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 협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네네. 여기 목표를 보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의 집이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욕구에 맞는 거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6개 거점 복지관에 가서 한다는 뜻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 있는 분들이 보통- 가정으로 방문을 하신다는 건가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양급식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네. 네, 이제 저희들이 그 기본 돌봄쌈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거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께는 집으로 저희들이 영양급식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용 속에 이제 보면은 돌봄이 필요한 혹시 우리 그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께도 단기적이지만 그런 도움을 드리는 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자치구에서 지금 먼저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5개구가 이번에 지금 대전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 행복동행이라는 그러한 그 추진 계획을 가지고 지금 5개구가 같이 동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 사업은 많이 활성화가 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네, 맞습니다. 내실 있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전시에서 지금 5개구가 같이 함께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따뜻한 배려와 관심으로 소외계층 지원에 보면 두 번째 행여자 귀양 여비 지급 및 무용고 행여 사망자 처리 그리고 공영 장례 지원 여기 중에서 네네. 이번에 공영 장례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생긴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존엄성을 좀 고인에 대한 존엄성을 좀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그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네네.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되는 그런 것들은 행여 사망자 장의비에 해당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라든지 신문 공고료는 거기에 있고요. 이번에 그 저희들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별빛버스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게 되면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별빛 사업 운영 사업에서 한시적으로 그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장례 지원 버스를 그쪽을 통해서 장례 의식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는 이 장례 그러니까 이제 그 공영 장례를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되고 원님. 있나요? 예, 근데 사업비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예, 사업비는 지금 요 공영 장례 지원 사업 관련된 사업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는 장사 등에 관련된 법 제12조에 의거해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의 화장 및 봉안을 위한 장의비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원님. 그게 공영장례비로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지원이 된다면 장례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뭐 전용 빈소라든지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제가 별빛버스 운영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그 사업이 지금 동구나 서구나 대덕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랑 같은 건가요? 동구나 서구에서도 지금 현재 무연고자 분들에 대한 그 공영장례 지원 사업은 지원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빛버스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또 저희한테도 기초자치단체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만약에 생기면 그 버스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절차를 그 버스 그 운영 사업을 통해서 예산 무상으로 이제 지원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132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기강 보강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스마트 경로당 기능 보강에 있는 스마트 기기는 2022년도 2차 추경에 있었던 그 스마트 기기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그럼 그 스마트 기기가 지금 한 대 설치되어 있죠. 일단 시범으로 한 개소만 먼저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디 경로당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버든의 경로당이죠? 1단인가요? 버든의 1단지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일일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거기가 가장 회원수들이 좀 많이 있는 1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버든의 1단지 경로당이기 때문에 좀 네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보통 치매 예방이나 여경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이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스마트 기기를 다루면서 활동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기계만 봤었는데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방문 못 해봤습니다. 이 타구에서 스마트 기기를 경로당마다 설치한 곳이 있었는데 네네.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고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고장이 잘 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혹시 만족도 검사나 이런 거 혹시 해보셨나요? 아직 만족도 검사를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이제 요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교육도 시켜드리고 이제 그 업체 측 같이 방문해서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이제 그 기기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 기기 확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하신 이후에 네. 방문을 안 하셨다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좋은 아니 점 있는지 그 설치하고 방문을 계속 제가 안 했다는 거고 우리 직원분들은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물어봤길래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계속 방문해서 직원들이 방문하셨을 때 네. 거기에서 나온 뭐
건의 사항이라든지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지금 아직은 특별한 건의사항 없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기기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산 기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좀 낯설어하는 부분들은 처음에는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그런 것들은 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일일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네네. 이용자 활용이- 수 네. 딱히 예. 그 기계가 한 대이기 때문에 의원님 예를 들어서 그걸 지금 회원 수가 아까 잠깐 들어서 13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몇 명이 이용하는지까지는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 관심이 있어서 네, 하시고 꾸준히 보시고 이렇게 하기 계속 때문에 이렇게 릴레이 예. 형식으로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예, 기계다 예. 보니까 그걸 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도 이제 어르신들이 뭐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다시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럼 본 의원도 한번 이번 주 중으로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를 올해 10대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맞습니다. 한 대에 대한 예산액이 지금 한 대당 기기가 지금 88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으로 880만 지금 예 원인가요? 그런데 예. 2023년도 예산서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요 지금 본 예산에는 지금 요 880만 원이라는 기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 아직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한 대 설치했던 그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아까 말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설치하려고 추가 설치하려고 아직은 계상하지 않았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 880만 원 작년에 880만 원 이게 구비로 금액, 설치를 하는 게 전에 맞는 거죠? 구비고요. 구비. 작년에 설치한 것도 의원님 880만 원으로 설치를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어른들의 건강 증진 및 즐거운 여가 활동이 지원된다면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설치만 하고 이용자 수가 적다든지 이것이 그대로 무용 지물이 된다면 차라리 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그런 지원비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로당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르신들께서는 스마트 기기보다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30개소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30개소 지원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그게 이제 예산으로 지원되는 걸 말씀드린 거고 네네. 실은 다른 타 기관에 또 연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은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요 스마트 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지금 한 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따른 그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만족도라든지 그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과 함께 고민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급을 하기 전에 뭐 필요성이나 좀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경로당이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쪽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성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선아입니다. 네, 의원님. 국장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고맙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복지환경국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제 복지환경국 5개 과 중에서 예산을 절반 이상을 이게 집행을 하는 과인데 네, 맞습니다. 정원은 또 27명으로 상당히 작거든요. 네. 여기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직 부서도 그렇고 인사 부서도 다들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일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27명이 지금 현재 저희 복지
국정책과에서 지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네.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146개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시설 관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력이 배치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대비 인력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력에 대한 편성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직 부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선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경로당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또 이제 겨울철이다 보면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활동량이 적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활동량이. 의원님. 그래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네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회의원도 다녀보니까.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은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 다른 대책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 이제 우리 김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28개소 8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기관에서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연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가 113개소가 지금 예를 들면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도 그 여가 프로그램을 월 4회씩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급적이면 예산도 많이 투입돼서 어르신들이 좀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참여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요. 외부 기관에서도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그런 연계되는 그런 기관들도 잘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의원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 시설 관리에 예, 예, 이쪽에 좀 더 인원을 배치를 하더라도 예, 또 신속하게 왜 그러면 겨울 같은 데는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면은 예, 맞습니다. 하루를 견디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난방 의원님. 같은 거는 예, 신속하게 가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좀 인력을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네, 의원님.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이제 몇 군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다 보면 이제 신축 중에 이제 기존에 다른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는 기존의 경로당을 우선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 현재 부지에다가 이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 동안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제 이용하시던 공간이 사실은 이제 그 지을 동안만큼은 사실은 또 이용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신축되어지는 기간만큼 사실은 어느 공간을 좀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그 말씀하셨지만 그 쉽지가 좀 않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사실은 한 3, 4개월 소요되는 그 신축 기간만큼은 의원님들이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인근이라든지 다른 복지관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그 기간만큼은 프로그램을 좀 이용한다든지 활동을 좀 하는 걸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 같은 경우 날씨가 지금 아주 뭐 한파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네. 어르신들이 가실 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부사동에는 청남 경로당 같은 경우는 네네. 신축을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동안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거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마무리됐습니다. 예. 지금 입주를 했나요? 아직 못했죠. 지금 청년 입주 1월달 입주 바로 입주할 거죠? 예. 지금 바로 입주할 1월달 안으로 입주할 그렇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의원님. 입주를 못했고 아직은, 예. 그래서 다른
다른 경로당들은 이미 준공이 지난 가을에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나서 사실은 네. 겨울들을 따뜻한 데서 나셨는데 예, 예. 성남경동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준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경로당을 이렇게 지금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도 올해도 여러 개 경로당을 신축을 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 기간 공사 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다른 대체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노인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히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한여름에 또 오갈 데가 없으면 또 여름 무더위 또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런 또 배려를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준비도 좀 당부를 드려서 올 한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안한 그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 한 해 우리 중고와 복지정책 쪽에 좀 많은 좀 노력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육성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배덕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제 248회 중구의 임시의 주어 업무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네, 좀 매뉴얼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좀, 네. 네. 저희가 1년에 그 업무 보고를 몇 번 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이렇게 1월달 네, 제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총례회 때 이렇게 좀 하고 업무를 제가 한 드리는 네 걸로 번 알고 있습니다. 하는 예,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 이제 소관위원회 그 이제 난이 지금 삭제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번 중에 한 번은 좀 그거를 삽입하는 게 어떤가 예.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러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132쪽에 1번 행복하고 안정된 어르신 노후 생활 지원에서 네, 그 이번에 시니어 클럽에 45개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네, 네. 2022년도에는 46개였거든요. 한 개가 축소된 사업입니까? 시니어 클럽 의원님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관련된 사업 양을 보면 이제 전체적인 숫자는 1,443명이고 사업은 지금 새싹 안전 도우미를 포함해서 지금 한 24개 정도가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지금 45개 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시니어 클럽에서요? 네. 근데 2022년도 사업을 보면 46개더라고요. 한 개가 사업이 축소된 건지. 한 개 사업이 축소된 건지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음, 맞나요? 한 개 사업 축소된 거죠? 아니, 알겠는데. 뭐야, 사업이? 오늘 그 45개 사업은 이제 시니어 클럽과 동 전체 11개 기관에서 이제 저희가 45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46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시노인복지관에서 우리 동네 지킴이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라는 사업을 이제 추진을 좀 못하게 돼서 시노인복지관에서 한 개 사업이 좀 줄어서 그래서 그래서 45개가 돼서 지금 된 거죠? 우리 군은 지금 4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 3번에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에서 네네. 경로 식당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지원에서 7개소에서 943명 네네, 의원님. 했는데 2023년도가 7개소죠. 2022년도에는 6개소였는데 1개소 증가된 곳이 어딘가요?
의원님 그 7개소 중에서 네. 이제 한 개소가 이제 배달을 하는 그 먹거리 운동본부에서 지금 어르신들께 이제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6개소는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장에서 중증 효심정이라든지 중소사회복지관 문창동 효심정 이런 데서 이제 어르신들께 무료급식해 주는 게 6개소가 있고요. 네. 여기 7개소 된 것은 거기에 이제 한 개소가 그 아까 말씀드린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한국 먹거리 나눔 지원 센터에서 해주고 있어서 그 배달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문으로 하는 곳은 음식을 어디서 지금 그 준비를 센터 내에서 자기 본인들이 만들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증가된 건가요? 예, 여기 지금 표를 이제 저희가 경로 근데 식당 예산은 2022년도나 23년도에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네. 예, 그 예산은 그대로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예산의 변동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지금 개소수를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6개소였다가 7개소로 표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먹거리 관련된 그 운동본부에서 사실 배달만 하고 있는 곳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어르신들께 좀 급식을 하는 곳으로 판단돼서 아마 직원들은 7개소로 당초에는 6개소 의원님 알고 계신 네. 예, 현장에서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 급식소가 사실 무료 급식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133쪽에 자활 대상이 자립 기반 조성과 맞춤형 자활 사업 추진해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지금 26억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네네. 구비 12 구비 해서. 네. 근데 2022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의원님 작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아마 사업비는 갖는 걸로 네, 몰라. 동일한데. 예, 동일합니다, 의원님. 예. 2022년도 그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 지금 전액 집행됐죠? 전액 예,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아, 네. 1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단 부분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서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해서 15억 5천 168만 7천 원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2021년도 예산을 집행 잔액을 살펴보니까 네네. 지금 집행 잔액이 4억 2천만 원이 지금 집행의 2배 정도가 되는 집행액이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예. 반납을 했는데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수준이라든지 그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 사업은 이제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24명이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했던 인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분들은 18세에서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 분들께서 이용하는 그러한 그 서비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악기 연주라든지 아니면 독서 모임 그리고 또 수영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동에서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받은 건가요? 동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가 이제 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지금 동에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죠? 대상자 발굴도 홍보에서 하는 거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굴은 이제 동에 있는 그 자생단체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SNS 같은데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원수가 이제 24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아까 2021년도에는 16명이 이용을 했다가 지금 좀 늘은 인원이 되긴 했습니다. 아니 늘었는데 예산이 9비 10이지만 네. 그래도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2배 이상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좀 옳지 않나. 네네. 발굴이 덜 된 상황인지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그런 쪽에서 신청자가 좀 예, 신청자가 좀 많이 좀 저조한 건 의원님 근데 말씀처럼 예산에 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원 대상이 이제 지적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와 시비로 아까 이제 네.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긴 한데 네. 이제 국비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인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요청을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이제 금액이 저희가 지금 내시가 돼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2022년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2021년도에도 지금 저희들이 4억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고 예.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도 2억 6,900만 원이 지금 네네. 집행 잔액이 반환을 예, 아까도 있잖아요. 말씀드린 예, 네.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중구에 있는 우리 혹시나 이분은 그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홍보를 지금- 어떻게 그냥 주민센터에서만 홍보를 회의 때 하거나 SNS에서 하는 걸로 그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통장님들이나 또 우리 그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 있는 이렇게 아무래도 특성이 조금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가진 분들이 때문에 조금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누락되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혹시 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그 금액적인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적정 인원이 아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금액적인 그렇죠. 내시가 돼버리면 네. 저희들은 그냥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액이 많이 남는데 2022년도에는 국장님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액이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2022년도에 지금 실적을 보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3억 9천?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예. 21년도보다는 좀 뭐 집행이 됐네요. 이 인원 수가 조금 일단 늘어난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저기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은요? 발달 장애인 방과 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그 22년도에 2022년도에 4,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어쨌든 22년도나 22년도나 네네. 그 예산액은 동일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네. 어떻게 하면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예, 예. 있을 건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옥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가 약 한 2,336억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게 지금 복지환경국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예, 맞습니다. 거의 다 복지 예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복지 예산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나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자,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우리가 경로당 부지 매입비는 우리가 다 세워졌죠. 예, 다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의원님. 예. 예, 그래서 명시이월 됐고, 네, 네, 네.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근데 부지 매입비는 됐는데 건축비가 지금 솔직히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비는 특별 교부세라고 하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지자체에서 지역 국회의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국비 좀 얻어다 주십시오 하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반기 2차 특별 교부세에 신청한 내역이 좀 있습니까? 신축비, 그 건축비 그렇죠. 의원님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의원님
의원님 제가 알기로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업무적인 이제 역할 분담이 좀 있어서 예. 예, 이제 건축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건축과에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부지 매입비도 확보가 됐고 건축비도 지금 특별교부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하고 특별부세 다 받아서 사실은 신축 관련된 건축비도 지금 확보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은 물론 예, 예. 건축과에서 해요. 네네. 건축과에서. 그런데 총괄 부서는 우리 복지정책과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해서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 2022년도 하반기 2차 특별 교부세 교부 결정 내역을 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걸 보면은 자, 우리 중구가 34억을 요청했는데 3억이 결정됐어요. 네. 3억이. 이거는 2022년도 하반기 2차 특별 교부세예요. 예. 우리 게 아니고.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49억을 신청했는데 13억이 됐고, 네. 우리 중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4억을 신청했는데 3억이에요. 예, 예. 서구는 59억을 신청했는데 22억이 됐어요. 네. 위성구는 32억 5천만 원을 특별 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20억이 됐어요. 대덕구 22억 6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12억이 됐습니다. 예, 의원님.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 3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3억이. 그것도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네. 본 의원이 자료를 쓴 걸 보면은 중교 내진 보강산만 3억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건축가에서 신축 비용을 지역 국회의원님께 이제 요청을 해서 이 신축비 좀 도와주십시오. 국비 좀 했는데 이게 다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예. 이렇게 경로당 신축비를 우리 부지 매입비는 됐는데 네. 우리 건축비를 우리 구비로 할 것입니까? 아니죠. 거의 다 특별 교부세를 하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금융하고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본 의원이 예,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또 네. 그렇게 했었고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좀 복지정책과와 건축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을 잘 드려서 네. 이런 건축비가 꼭 좀 내려와서 구비로 사용 안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많이 확보해서 뭐 신축이라든지 혹시 또 다른 사업들에도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시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우리가 이제 신년 업무 보고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거의 아마 설명도 듣고 했을 거예요. 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은 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예, 맞습니다. 또 저희들은 우리 본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십사. 또 잘못된 점은 좀 지적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업무 보고죠. 예, 맞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 네. 점심 식사 관계로 오후에 이어지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전 질의는 위원 여러분, 종식 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2023년도 노인 일자리 또 사회활동 지원 사업 좀 볼게요. 네, 의원님. 수행 기간별 이제 사업량을 이제 배분된 것을 보면은 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춤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제 확대라고 돼 있는데 맨 처음에는 좀 줄었었죠. 예, 당초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렇죠. 예, 이제 예산 과정에서 좀 줄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좀 줄었다가 네. 다시 이제 예산이 원위치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사업량을 좀 늘컸죠. 예, 그래서 자료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이 선발 기준 이 매뉴얼을 어떻게 좀 정하고 있습니까? 또 대기자도 있고 그렇죠 지금. 예, 대기자분들도 계십니다. 예, 동에서 네. 대기자들도 많이 좀 이게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선발 기준을 어떻게 이제 선발 그렇죠? 기준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표에서 가는데요. 이제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내려온 인원이 그 저희들이 올해가 이제 4,482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피 이제 전체적인 사업 예산액은 늘었습니다. 그 공익활동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금 줄었지만 그 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라든지 시장형 사업 이런 취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원이 더 늘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좀 줄었다가 최종 예산으로는 좀 더 늘어서 저희들도 예산 전체적으로는 늘었기 때문에 확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의원님. 이 제가 이 보는 자료를 보면은 네, 뭐 거의 6.5%씩 이렇게 좀 감액이 됐어요. 네네, 그 대한노인의 시연합회 여기도 6.5%, 또 대전시 노인복지관 여기도 6.5%, 거의 뭐 6.3%, 8%, 5.7%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네네네, 대한노인의 중구 지회는 네. 주는 게 없어요. 여기서 설명 좀 해주시죠. 대한노인의 중구지회에서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그 학교 그 안전지킴이가 이름이? 예, 그 청소년 아동 안전지킴이라는 사업이 예. 노인의 지회에서 수행 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진행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통학 그 아이들 그 안전 그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는 역할이었는데 그때 그 사업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관내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들하고 학부형들께서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한 확대를 좀 건의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 건의를 좀 수용해서 그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높아서 그 사업은 좀 인원을 안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인의 중구지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은 오히려 좀 더 확대되는 사업이 됐었고요. 예. 예, 나머지 환경 관련된 우리 동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네 하시는 그 사업 범위는 조금 축소됐고 조금 이렇게 줄였고 예, 예. 그래서 사업에 대한 효용성을 봐가면서 저희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 인력이 있죠. 네, 보통 130짜리 이제 이상이면은 전담 인력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평 이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 130명에서 90명으로 무려 한 40명이 지금 줄었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좀 어떻게 이게 배정된 내용을 본 의원이 이렇게 좀 생각하기는 여기가 이제 아파트 지역이니까 네, 그래도 생활 여건이 좀 좋아서 예 아마 그렇게 그것도 인력을 있고, 좀 많이 줄였습니까? 예 동사무소하고 이제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동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상의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 그 전담 인력 관련 부분들이 있어서 전담 인력이 지금 인원 한 명 감축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쪽에서 태평 이동해서 좀 감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이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7명이 좀 늘었어요. 네네. 그렇죠? 예. 중천동도 좀 늘었고, 그러니까 이 늘은 지역은 좀 열악하다 가면은 좀 우편하기가 예. 그렇고, 네. 어르신들이 많은 좀 쪽은 예. 인원을 더 비율적으로 예. 배정시켰고, 네. 그렇게 사업량을 배부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추위가 이렇게 좀 세가지고 네. 정부에서도 그냥 급하게 지금 대책회의도 갖고 또 각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그랬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예. 영하 15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쉼터 네. 즉 경로당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24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네. 이제 이렇게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이 어른들이 이제 집에 안 계시고 찾아가시죠. 여기를.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찾아가고는 문을 잠겨 있어.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걸 갔다가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또 난방비가 워낙 비싸니까 네. 집에서 틀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을 찾아가시는데 그러면 문이 닫혀 있어요. 예, 지금 이 홍보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한파쉼터 의원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에 예, 잠깐 예. 비쳤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녁 8시까지인가요? 협의된 게? 이제 한파쉼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경로당 146개소가 지금 있는데 이제 그 몇 개소? 146개소가 지금 경로당 예, 예.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한파쉼터로서 혹시 어르신들이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으로 인해서 못 들고 있어서 좀 추위를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제 경로당 같은 데 오셔가지고 따뜻함에게 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한파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금 사실은 통해서 지금 그 한파쉼터로서의 그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경로당 회장님들 운영이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과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운영 시간을 조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연장시켜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경우에 오셔서 거기에 따뜻하게 좀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뭐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동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만 이제 세우지 마시고 네. 홍보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홍보는 자생단체 할 때 이제 회의 내용을 배부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또 써 있어요. 이렇게 써 네. 있는데 자생단체 아닌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쉼터가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 현수막으로라든지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지 예. 않을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보가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예. 오로지 말씀이시고 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라든지 홈페이지 또 현수막도 지금 필요하면 저희들이 홍보로서 그 강화 차원에서 그런 것들 잘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제 심화될 것 같은데 예, 그 뭐 맞습니다. 원인이야 뭐 우리가 다 알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도시가스 원료인 네. 천연가스 수입 가격이 예. 폭등을 해서 네. 지금 이런 원인도 제일 크게 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로 가격 인하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네. 그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 더 이 난방비 때문에 네. 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현수막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네. 또 그
조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세우는데 예, 예. 대전에서도 네. 2023년도 우리 중구 예산 외에 겨울철 난방비 긴급 지원책을 내놨죠. 네, 네. 그 공문 왔습니까? 아직 문서 시간이 좀 안 왔죠. 예, 아직 문서까지는 의원님. 아직 안 왔어요. 예, 예. 저수도 한부모 가정 4,627 가구 중 우리 중구는 몇 가구인지 또 이것이 2월 말에 22만 원 월동비로 지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예. 또 한부모 소년 소녀가장 15가구 석유값 등유값이죠. 네, 네. 결제 카드로 발급한다. 최대 네. 31만 원. 연탄 난방 저소득층 가구 191가구 연탄값 결제 카드로 예, 예. 최대 31만 원. 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58,196가구 네. 이런 것을 도시가스 요금 경감으로 평균적으로 85,859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아직 온 건 없어요? 예. 예. 또 이제 언론 통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소득층 분들께 예.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지원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이게 우리 국민들 말씀 들어보면은 겨울철 가스 요금이 평균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예. 이렇게 하던 것이 이번 달에는 21만 원을 올랐다고 아, 예, 많이 예. 걱정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요금이 이제 올라가지고 어르신들 또 어렵게 또 생활하시는 분들이 집에 있기가 연료 떼기가 예, 맞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예. 전부 다 막 이런 어디야 지하 그 역전 지하상가 예. 그쪽으로도 네. 많이들 나오세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적극적으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관을 그래서 올해도 명시열돼서 넘어온 사업도 있고 현재 네. 하던 사업이 넘어온 것도 있고 또 올해 예산도 된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관 이분들이 지금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좀 감독 좀 잘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철저를 해야 되겠는데 운영 그 방침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네, 네.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사례 관리라든지 뭐 가족 기능 강화 그런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급식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복지관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밀접한 관련을 맺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좀 이렇게 좀 하면서 회계라든지 또 시설적인 부분들도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5회 정도 운영 실태 점검과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도 정기적으로는 연 2회 그런 상반기 하반기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저희가 현장을 좀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요즘은 이제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안전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해빙기라든지 또 1년에 또 하절기, 동절기 이럴 때 혹시 건물에 아니면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지금 안전 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지원도 되고 있고 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이렇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는 이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같이 저희가 회계 점검과 함께 같이 운영 실태 점검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특정 감사는 아니고 예, 특정 감사까지는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네. 예계 기관에 있는 특정 감사 실시해서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시정 관련된 부분들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 이제 기독교 또 보문 중촌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 거기에 뭐 특히 뭐 지적된 사항은 없었어요? 그때 특별히 지적돼가지고 문제시됐던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소소하지만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정 관련된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시정 조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또 이게 뭐 특정 감사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네네. 우리 중구청에서 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에, 지도점검 실질을 이게 기하도록 뭐 이게 하겠습니다. 보면은 최근 3년간 처리한 업무 전반적이라든가 네, 또 인사 및 보무 관리 적정 여부 또 예산 재무 회계 처리 예, 예, 시설 운영비 보조금 집행 정산 처리 네, 또 후원금품 뭐 사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정한 게 있고 비지정한 게 있고 예. 또 운영위원회 의원 의촉 해촉 이런 것도 있고 네네, 회의록 작성도 좀 중요시하고 생각하는데 네, 회의록 작성 철저히 점검하시나요? 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열리면 회의록 작성을 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회의록 작성 관련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 말씀해 주신 그 이후로 잘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예산을 나눌 때 이런 우리 의원들이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후원금에 대해서 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네, 후원금의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이 예, 한번 봤습니다. 네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이사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의 수입, 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하며 네, 그 관리의 명확성이 확보돼야 한다.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마 후원자들이 지금 경제가 이러니까 많이 줄었을 거예요. 예, 아무래도 예, 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 그래도 그분들이 정성으로 이것을 어느 곳에 꼭 써주십시오 하고 기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겠죠. 예, 그런 그래서 것도 잘 점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 뭐 잘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또한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이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올까봐 네네, 한번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래요. 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아직은 발생이 안 했지만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좀 본의원이 질의 좀 할게요. 네네, 요즘 아동복지 또 노인복지 이런 쪽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청년복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온 의원이 자료를 찾다 보고 또 제 직접 겪은 제 주위의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요즘 운둔 청년이라고 하죠. 네네, 맞습니다. 방에서 안 나옵니다. 예, 취업에 좌절됐거나 또 어릴 때 어떠한 가정적인 좀 큰 상처를 입었거나 예, 하다 보면은 이것이 대인 관계가 멀어져요. 네, 또 맞습니다. 취업에 실패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네, 자책감으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 자기 자신이 혼자 방에서 안 나와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청년 인구 100명당 2명꼴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청년들을 바카로 좀 나오게 좀 하자 해가지고 지자체가 도와주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 조례를 네, 또 토론회도 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혼자서 꽁꽁 숨어버린 운둔 청년들이라는 것을 자료를 한번 빼봤어요. 네, 이렇게 많아요. 예, 이렇게 많은데 이게 사실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닥칠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자, 국민의 세금도 적절한 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좀 밖으로 우리 중구에 사는 청년들 좀 실태 조사 한번 해보시고 네. 한번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청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많이 들리기도 예. 하고 매스컴에 나오기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래서 이제 청년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까 은둔 청년 말씀하셨지만 대인 기피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걸로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청년분들이 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심리 치유라든지 이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분들에 대한 그 자활 능력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은 청년 주거 관련된 급여도 이제 분리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쪽 소관은 아니지만 청년위원회라든지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도 지금 현재 마련이 돼서 경직과 쪽이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여튼 청년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뭐 저희 부서도 저희 부서지만 저희 중구 전체에서 청년 관련된 내용들은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청년들이 우리 중구에서 활발히 좀 생활도 하고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아주 심각성을 지금 깊게 느끼고 있어요. 또 예. 어느 지방자치는 청소년 복지 상담 센터도 차려있고 또 네. 조례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조례도. 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동복지 또 노인복지 상당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그 청년들도 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본의원의 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담당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될지 보건소가 되는지 사회복지가 되는지는 나중에 보아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의 자립 준비 청년 사후관리 예.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막 예, 그래요. 맞습니다. 청년들을 예. 위한 정책들입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심도 있게 네. 다뤄서 우리 중구에 사는 청년들이 비관하지 말고 밖으로 이것도 어떠한 정책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정책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는. 네. 예. 그 사람들을 살아가는데 전액을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년 정책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복지정책과 연장되는 질인데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있죠. 네네. 우리가 지금 청림 독립가구를 어떻게 지금 하시나요? 저희가 청년 관련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지금 저희 진행이 되는 그 사업이 좀 있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저희는 중위소득 47%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 다른 지역에서 분리해서 주거를 하게 되면 그 청년들에게도 그 주거급여 관련된 임차료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만 3천 원 정도 3급지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거급여가 7,500 정도의 가구가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드린 그 청년 주거급여라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 수급자 가구 중에 청년 형태로서의 그 주거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34가구가
지원을 해준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고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이렇게 보고 네네. 청년들을 만나봐요. 네. 청년들을. 예. 네. 이 월세 지원하는 거하고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상하게 좀 틀린 게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예산이 많다면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는 못하고 하니까 네. 이제 청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이제 그러는데 네. 그만큼 우리 복지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복지에 대해서 엄청이 많습니다. 네, 네. 물론 뭐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자체 수입은 없고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맞습니다. 더 애로사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복지 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좀 잘 다뤄주시고 네네. 토론회도 한 번씩 이렇게 가지시고 청년들과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업무 보고서 1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예. 네, 하단 네. 부분에 위기 가정 지원 및 권리 규제 강화로 보장, 변동자 적극 보호에 제도권 보장이 어려운 가정에 지역사회 지원 적극 연계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말씀해 보통 저희들이 이제 부양 의무자 분들이 계셔서 이제 소득재산이 이제 이렇게 변동이 생기면 이제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호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혹시 계시면은 통합 사례 대상자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혹시 이렇게 후원 복지가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계를 시켜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자 이런 그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차원에서 위기 지금 가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발굴 활성화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아까 저희들이 그 업무 보고 처음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돋보기라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역점 과제를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병원이라든지 동네 병원이라든지 혹시 약국이나 도시가스 검침원 분들이 이렇게 혹시 일을 하시다가 그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약국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뭐 수면제를 많이 사간다든지 아니면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병원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조금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사실은 그 역점 시책으로 저희가 제안했던 그런 돋보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그런 시책 낸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사실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2022년도에도 계속 하셨나요? 2022년도 전부터 이제 사실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 해서 저희가 이제 뭐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동에 있는 자생단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복지만들 이런 분들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으로서 위촉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에 추가로 지금 그러니까 예, 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분을 위촉을 해서 네네네. 이분들을 통해서 위기 이제 가정을 혹시나 발굴을 하신다는 발생이 거잖아요. 예상되거나 이런 분들을 좀 그러면 구체적인 발굴하려고.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활동했던 내역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분들이 그냥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활동비를 또 지원해 준다든지. 활동비 지원 그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그 통장들이나 네. 우리 이미 동아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자생분자 회원분들이 사실은 그럼 저희들이 조금 2022년도에 더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실적은 별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 그 복지사각지대 그 발굴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해소하는 것들도 한 600건 좀 넘게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을 된 것도 63건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어려울 때 많이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도 저희가 55세대 정도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 근데 좋아요. 근데 이제 예산이 네. 구비하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편성했는데 2021년도에도 4억 6천을 집행 잔액으로 반환을 했고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예산보다 7억 7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맞죠? 긴급복지 어머님, 지원. 그 긴급복지 지원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 같으신데, 네네네. 예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은 사실 그거하고 연결돼서 연계- 이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 그런 건 아닙니다, 어머님. 이 지금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국비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대상자들을 발굴하- 36쪽에 있는 거는 이분들을 발굴하는 그 예, 사업 계획을 지금 예, 여기 좀이라도 나열을 더- 해주신 거고 예. 이거는 지금 예산이잖아요. 예산으로 인제 지원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 긴급복지 지원으로 대상자로 인제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근데 돈을 드리기 이제 위해서 본 의원이 예산으로, 봤을 예. 때는 네네네. 지금 예산은 뭐 27억씩 되지만 네네. 7,700~5천만 원을 예, 아, 예. 7억 7,500만 원을 지금 2023년도에 증액 편성을 했고 예, 맞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금 4억 6천 집행 잔액이 지금 반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발굴이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긴급복지 지원 사업도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이제 조금 국비에서 내려오는 금액적인 부분들이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내시로 내려와서 저희가 잡아서 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까도 예, 이제 아까도 내시라고 그런 것이 말씀하셨는데 예, 조금 과다하게 이 잡히는 경우도 발굴하는 있습니다. 과정에서 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서 발굴하고 또 뭐 약국이나 병원 그 이용해서 이제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2022년도에 그 발굴한 월별 발굴 현황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복지사업지대 발굴 현황을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 상담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상담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동에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주민센터에서 혹시- 1차 상담하고 네, 대상자로서 이제 이분이 혹시나 어려운 분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혹시 동별로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그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동별로 나와 있는 거랑 동별로 좀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4,700건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동별로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자료 좀 필요하시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자료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4,700분이 그러면 전체 그 혜택을 보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담을 하지만 법적 요건이 맞아야만 사실은 뭐 긴급복지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해주든 그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상자가 있어서 이분이 혹시 어려우니까 한번 모시고 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에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를 해준다든지 해서 상담은 받지만 네. 이분들이 이제 모두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도권 내에서의 지원 대상자는 아닙니다, 아버님. 왜냐하면 법적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지금 상담을 600건을 하셨다 그랬어요? 네, 670건 정도. 예. 4,700분이 이제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신청 2022년도에
그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상담과 그 다음에 접수와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지금 1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1년 예, 지금 말씀하신 무게가 4,700명이라는 건가요? 네네네. 여기서 몇 프로나 지금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이제 55명이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발굴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이제 대상자로 또 63명이 이렇게 좀 발굴이 돼서 생활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 지금 어쨌든 4,700명 중에 네, 55명에 60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라고? 65분이에요? 기초생활 63명 그리고 이제 63명에서 약 이제 1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예, 수혜를 받으셨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법정하고 차상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 보장이 어렵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요건이 미비해서 그런 분들이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 또 이제 이런 뭐- 것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요. 그분들까지 합하면 한 민간 서비스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후원금 들어온 것까지 해서는 다 1,200명 정도가 지원을 수혜 혜택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국비 네.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본의원은 또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 모녀 수원 세모녀 예, 맞습니다. 사건 때문에 또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네. 경남도에 보면은 이웃 사촌 뭐 129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도민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일정한 그 홍보 영상이나 그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가 증가되면서 이제 이웃 그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맞습니다. 예,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굴을 많이 해서 효과가 좋았다는 이런 또 보도를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좀 관심 갖고 그냥 그 명예 뭐 무슨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그분들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 공식 유튜브라든지 그 뭐 SNS 여러 가지 이런 네. 거를 통해서 좀 발굴하는 게 어떤가 본의원은 좀 건의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쪽으로도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님. 예. 어쨌든 뭐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발굴을 많이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국민들이 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맞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님.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님.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김옥향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원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네, 원님. 전동 휠체어 등 뭐 한 26가지 이렇게 품목이 좀 있는데 네네. 지금 자료를 보면은 26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 뭐 맞습니다. 팔 의지부터 뭐 소모품, 뭐 배터리까지 네네. 이렇게 26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지원해 줄 때는 전문의의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이제 전문의 판단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욕창 예방, 방석, 또 매트리스 이런 것도 전문의의 판단을 받나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보조기기 처방은 이제 본인이 병원에 이제 사실은 신청을 해서 그 유형에 맞는 전문의의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처방전을 발급받았을 경우가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혼자 계셔요. 네, 그럴 경우 욕창이 생겼어요. 욕창을 예방하는 거죠. 네네네. 예방 차원에서 방석이라든지 매트리스 같은 거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도 의사의 처방을 받는 건가요? 이제 처방 예방이기 때문에 욕창이 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하루 종일 누워 있는 분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예. 사람이 혼자 못 일어나고 예. 그럴 경우에는 저는 아마도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매트리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예, 예. 본 의원이 이걸 언급을 하면은 네네. 당사자한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예. 집에 와서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예. 권장을 합니다. 네. 이게 필요하니까 좀 써보시라고. 네. 그러면은 그걸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면은 이게 방은 좁은데 놀 데가 없으니까 네. 좀 세워놓기도 하고 예예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도 의사의 판단을 받나 싶어서 욕창 이런 것도 이 자료를 보니까 욕창 예방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예예. 예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예. 그래서 뭐 타지방 얘기를 잠깐 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예예. 이런 걸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요. 예예. 사고가 네. 이거 뭐 본인의 잘못도 있고 또 타인의 잘못도 있고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잘못은 그쪽 보험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잘못했을 때 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네. 보험을 들었거나 뭘로 해서 도와주는 방식은 아직은 우리 중구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아직은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그렇죠. 적용 그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면 우리 중구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예. 이렇게 도와주는 데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질의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야 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